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직독직해 볼게. 우리의 뇌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자세하지 않은 컬러 이미지를 포함한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덜 컬러풀하고 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다채롭지 않은 이미지를 섞어서 그것을 다시 원래 이미지와 비교해 가면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생각에 저장을 한다가 직독직해인데 이게 뭔 말이야? 봐 얘들아, 니네 이거 봐봐. 네모야 세모야 동그라미야? 이 화면 네모야 세모야 동그라미야? 네모지? 무슨 색이야? 약간 노랑무리한 색이지, 그치? 그치? 잘 들어. 우리의 뇌는 C 무언가 지금 이거 필기하세요. 지금 무언가를 봤을 때 이걸 어떤 이미지와 결합시키냐면 past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이미지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너희는 지금 이걸 보고 네모입니다. 이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왜? 이건 지금 방금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얘들아 3주 전에 쌤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왔지? 잘 기억나 안 나? 안 나지. 그게 더 다채롭지 않고 컬러풀하지 않다라는 거야. 즉 색깔을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 부분은 뭐기 때문에? 과거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알겠지? 하지만 사람의 뇌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미지와 과거의 어렴풋한 이미지를 결합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이해되죠? 이해되죠? 더 쉽게 설명할게. 지금은 이게 이 컬러라는 걸 너희들은 봤지? 근데 얘들아 쌤이 3주 전에 무슨 옷 입고 왔지? 라고 했을 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이거랑 비슷한 색깔이었던 것 같은 옷을 입고 온 것 같다라고 예전의 어렴풋한 기억과 지금에 보는 시각적 이미지와 비교해 가면서 상상한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도대체 덜 컬러풀하고 덜 다채롭지 않다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치? 그래서 사람의 뇌라는 건 뭐와 결합시킨다? 과거의 기억, 과거의 경험과 결합을 시킨다. 알겠죠? 그럼 이제 2번 문장을 보면 밑에 자 4번, 5번과 6번이 2번을 잘 이해했다면 4번, 5번, 6번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요. 그치?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게 뭐다? Y의 모양이야. Y의 모양을 봤을 때 약간 무언가 돌출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 기억했던 이미지 어떤 구석이라는 건 무언가 딱딱하고 날카롭다라는 초기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에 Y란 단어는 뭔가 딱딱한 느낌이고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야. 왜? 이렇게 되다가 쭉 빠지니까. 알겠지? 됐죠? 하지만 이건 언제? 어렸을 때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거지. 즉 현재 우리가 Y의 모양의 이미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Y의 이미지를 보면서 옛날에 했던 무언가 날카롭다라는 과거의 기억으로 얘를 추론하는 거라고. 지금 이해되시죠? 됐니? 그렇다면 직독직해 할게.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중요한 것은 our memory, 우리의 기억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시각적인 신호에 관련된 해석에 관련돼서 이게 무슨 말이야? 광수용체래. 이런 거 중요한 단어 아니죠. 광수용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적 이미지를 해석을 한다. 뭐를 통해서? 우리의 관련된 기억을 통해서. 똑같은 말이잖아. 우리는 지금 어떤 비주얼 시그널을 봤을 때 우리의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생각한다고. 알겠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이걸 딱 봤을 때 얘를 뭐 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지 아주 확실하게 비교를 통한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으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Substantial Store of Imagery가 뭐겠어? Past Experience죠. 됐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봤을 때 잘 봐. 이런 걸 봤을 때 샤넬의 이미지를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은 이거 뭔가 샤넬의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추론할 거고 맞지? 그리고 샤넬을 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을 본 사람은 이걸 뭐라고 기억한다? 교집합으로 기억한다고.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쉽게 얘기해서 샤넬을 전에 본 사람은 이걸 샤넬로 기억하지만 샤넬을 보지 않고 뭔가 교집합을 본 사람은 이걸 교집합으로 기억한다고. 벤 다이어그램에. 알겠지? 즉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잘 이해하지 못한 이미지의 해석은 뭐를 토대로 생각한다? 과거의 이미지를 토대로 추론해낸다. 아시겠어요? 됐죠? 이해되죠?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 이미지를 다음 중 이 이미지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라고 했을 때 샤넬은 본 적이 없어. 교집합도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애는 몇 개 대답할 수 있어? 하나도 대답을 못하겠지. 과거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추론이 꽝이지. 근데 나는 샤넬만 기억하는 애는 한 개, 집합만 본 애는 한 개. 하지만 나는 샤넬도 봤고 교집합도 봤던 기억이 있다면 이건 샤넬 모양도 비슷하고 교집합도 비슷한데요? 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라는 거지. 즉 추론을 많이 하려면 지금의 보는 이미지에 이게 어떤 모양이다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준 이미지를 추론을 많이 하려면 과거의 이미지가 풍부해야 된다라는 게 뭐다? 과거의 경험을 많이 했던 만큼 지금의 이미지를 추론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정비례 관계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글 좀 이해되시죠? 알겠지? 안 그러면 무슨 아까 그냥 직도직해 했을 때 무슨 덜 다채롭고 덜 어쩌고저쩌고 무슨 광수형체가 어쩌고저쩌고 전혀 이해 못합니다. 지금 확실히 이해되시죠? 됐죠? 그러니까 이거야.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단어 봐봐. 꼴랑 딱 봤는데 요거만 추론할 수 있어. 그럼 얘네는 이게 딱 봐도 한 20개 정도 될 텐데 그럼 얘는 20개밖에 이미지 추론 못한다는 건 얘 과거의 경험 속에 20개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그치? 근데 얘가 과거의 경험 속에 이렇게 막 100개 정도의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 이걸 보고 이런 100개 정도와 비슷한데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됩니다. 자, 낮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전체 색깔과 fine detail 세부 사항만을 우리의 뭐를 통해서 진짜 시야를 통해서 인식할 뿐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지면 그냥 희밋한 외부의 라인만 보인다. 됐지?
직접 보면 잘 보이지만 뭔가 흐릿할 때는 뭐를 이용한다?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저건 약간 저런 모양 같은데 라는 거죠. 알겠지? 이해되시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10번은 쉬워요.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죠. 그치? 나는 아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슉 봤는데 벌써 50분이 됐어?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 1시간 반 지난 것 같을 거예요. 그치? 끝날 때 됐는데, 쉴 때 됐는데 왜 계속하지? 됐죠? 네. 아시겠죠? 자, 뻔한 얘기입니다. 네. 이건 마지막 문장만 요지. 네. 즉, 사람들은 각각의 느끼는 속도의 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는 근데 왜 달라? 자신의 속도로밖에 일할 수 없어. 왜? 스케줄 자체가 each other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관심이 있으면 뭔가 빨리 가는 느낌이고 내가 별로 관심이 없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천천히 가는 느낌인데 왜 이건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냐면 관심 자체가 사람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각각의 일을 한다라는 것도 똑같은 재진술이야. 모든 똑같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듣고 있고 나는 말하고 있잖아. 모두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모두가 듣고 있지도 않잖아. 그치? 그리고 나는 고양이에 관심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고양이가 관심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즉 관심 분야가 서로 다 달라. 하고 있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가 유지야. 알겠죠? 네. 됐지? 그래서 이걸 한글로 만약에 몇 번 지문이냐? 홀수 지문이지? 야 홀수가 서술형이지? 이걸 만약에 한글로 쓰시오. 그러면 요 정도로 쓰면 정확합니다. 뭐죠? 사람들마다 관심 분야가 각기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됐죠? 시간의 속도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이거잖아. 그쵸? 알겠지?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쉽습니다. 네. 요지 읽으면 쉬워. 1번 갑니다. 가장 보편적인 능력 중에 하나, 시간의 흐름. 왜 가장 보편적인 흐름 중에 하나야? 여기서 설명한 건 뭐다? 가장 보편적이지만 실제로는 보편적이지 않대. 여기까지 나오는 얘기는 누구야? 누구나 다 똑같이 24hours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가장 보편적인 거지. 그치? 지금 이해되시죠? 누구는 30시간 아니잖아. 그쵸? 누구는 10시간 아니잖아. 누구나 다 똑같은 24시간이야. 이거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왜? 사람들마다 서로 아까 얘기했던 different 다르니까. 그치? 모두가 다르게 경험하니까. 알겠죠?
너희는 지금 시간이 되게 늦게 가지. 나는 되게 시간이 좀 빠르게 가지. 왜? 유니버셜한 거 뭐야? 너희와 나 지금 똑같이 정확히 7시 32분에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나는 말하고 있고 너희는 듣고 있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알려주려고 막 하는데 너희는 빨리 이 시간 끝나고 총각하고 빨리 집에 가길 원하니까. 알겠죠? 서로의 관심 분야가 다르고 서로의 지금 두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알겠지? 최소한 수업 시간에는 너희랑 나랑 두잉은 같을 수 없겠지만 나는 말하고 너희는 듣겠지만 너희도 말할 수는 없잖아, 그치? 네, 두잉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관심 분야는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것 같다. 뭐가?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니까. 하지만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장 또 보편적이지 않다. 됐죠? 그래서 물리적 의미에서는 당연히 true이죠. 왜? 물리적 의미에서는 24hours니까 당연히 시간의 경험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게 완벽한 패러프레이징이죠. 이 말이 여기 말, 이 말이 여기 말, 그치? 됐지? 그럼 이제 잘 봐. 잘 봐. 자, 재진술 플러그예요. 누구나 다 똑같다. 누구나 다 똑같다. 그치? 누구나 다 똑같다. 누구나 똑같다. 하지만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두 가지 주장이잖아. 똑같다와 다르다. 맞지? 똑같다 말하고 싶은 거야? 다르다 말하고 싶은 거야? 다르다 말하고 싶은 거지. 그 이유는 뒤에가 다르다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만일 이 사람이 똑같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문장을 시작해? Everybody experience it a little bit differently 나오고 그 다음에 one of the most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the passage of time 나오겠지. 맞지? 밑에 문장도 만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most of the difference between our experience of time and subjective 나오고 but 나오고 그 다음에 there's physics sense in which that's qualitatively true 나왔겠지. 그치? 됐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보편적이지 않다. 다르다. 그래서 요 1번, 2번에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3번, 4번, 5번에 예시를 들은 거죠. 그치? 네, example. 네. 그래서 하루가 휙 지나갈 수도 있고 하루가 졸라 늦게 끝날 수도 있고 근데 뭐가 니네가 느끼는 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치? 되셨죠? 네. 자,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는 그냥 합리적으로 기다려야지. 뭐 하기 위해? 놀이공 차기 위해. 하지만 얘네는 너무 타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너무 타고 싶은 거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못하게 하니까 난 못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나는 타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날 못하게 하니까. 그치? 네. 또한 누구의 경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마다 주관적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훨씬 더 가속시키는 거죠. 더 팩트가 뭔데? 사람마다 느끼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 됐죠? 네. 즉 상황에 대한 예시죠. 자, 슈퍼마켓에 어떠 있는 사람들은 잔돈을 바꾸려고 했을 때 뭔가 시간을 조금 천천히 쓰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 당장 지금 급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나 그냥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치? 하지만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어. 왜? 빨리 회의에 가야 되는데 잔돈을 안 거슬러 주네? 졸라 짜증나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느끼겠죠. 됐죠? 네. 됐니?
아시겠죠?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들마다 doing이 달라야 돼. 이 사람 빨리 회의 가야 돼. 이 사람 할 일이 없어. doing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doing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너무 급해. 하지만 이 사람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유로워. 느끼는 감정도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시로 뭐 놀이공원에 부모들과 아이들이 느끼는 시간적 다름,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 동일하게 돈 바꿀 때 사람들마다의 차이점. 그러므로 사람들은 똑같지 않다. 됐지? 다음 페이지. 자, 3다시 끝. 그래, 질문의 유용성 질문을 좀 많이 해라. 2번 주제. 쌤이 너희한테는 그렇게까지 막 질문을 많이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사실 질문을 받는 것도 되게 좋고요. 질문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왠 줄 알아?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 판명된 거야.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걸 잘 대답할 수 있다면 잘 대답할 수 있다라는 기분 좋은 감에 더 기억이 나고 대답을 못했어. 쪽팔림에 더 기억이 나고 알겠지? 질문을 했을 때도 안 했을 때보다 내가 함으로 인해 한 번 더 기억하고 알겠지? 그러니까 메모리를 발로 꾹꾹 누르는 거라고 질문은 아시겠죠? 네. 됐죠? 그래서 문제를 맞건 틀리건 자꾸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많이 틀려봐야 그런 문제는 안 틀리지. 알겠습니까? 똑같거든?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 하다가 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뭐 옆에 딴 데 보다가 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갑자기 앞에 차가 확 서가지고 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고 난 사람은 다음에 또 사고가 날 수 있지만 동일한 이유로는 잘 사고가 안 나. 인지하기 때문에. 핸드폰보다 사고 난 사람은 핸드폰보다 사고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잘 안 본단 말이야. 알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부터 볼게.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뭐를 했다면, 퀘스천 질문을 했다면, 그치? 자, 그것은 매우 효율적이야. 어떤 거? 새로운 방식을 한 번 더 think 하는 측면에서 됐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살을 하나 더 붙이는 건데 뭐냐면 자기 스스로 노출을 시키지 않으면서 즉 리스크, danger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질문을 하는 방식. 질문을 하는 게 일단 좋기는 한데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뭐야 이거? 질문하는 방식이 1번 글이에요. 그래서 2번부터 보고 1번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됐지? 됐죠?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뭐다?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고 아는 건 더 잘 알게 되고란 얘기인데 이걸 보면 뭔 말인지 아는데 이것부터 보면 나는 나의 동료와 자연히 끌렸다. 질문의 종류, 어떤 장벽을 뚫는 도전의 이한, 추측의 이한, 그걸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다. 해결책을 위한. 이 부분까지 끊고 질문을 하면 그러면 몰랐던 건 알게 되고 이미 알고 있는 건 더 잘 알게 되고 알겠죠? 질문을 하라고. 이해되시죠? 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위험을 줄이라는 말은 뭐냐면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이 사람들이 공격받을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해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글의 포인트야. 알겠지? 질문하는 거야 무조건. 그건 팩트야. 질문을 하는 게 좋은데 이 글에서는 질문을 하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너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막 모르는 거 알려고 막 질문을 했어. 그럼 너희는 일단 파지티브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이 새끼 너 그것도 몰라? 야 그런 질문 하지 마. 이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돼? 김영태 짜증나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도 못 들었지. 그리고 뭐야 앞으로 그럼 질문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샤이해지지. 지금 이해되세요? 즉 양방향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질문의 효용성이 늘어난다는 주제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지? 하는 사람도 용기를 가지고 잘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야 너 왜 그거 모르니? 라고 아그레시브 공격적으로 가지 마시고 알겠죠? 그것도 몰라? 바보니? 라고 하지 마시고 그치? 얘가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또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즉 더 more aware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더 알려고 질문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내가 진짜 몰라서 질문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얘가 이것도 몰라라고 하지 마시고 얘는 더 잘하려고 질문을 하는구나. 알겠지? 그래서 1번, 2번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매너를 표시한 거고 이건 질문을 듣는 사람들의 매너도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치? 하는 사람도 당연히 질문을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받는 사람들도 야 이 멍청하라고 하지 말고 얘가 좀 더 잘 알기 위해 질문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알겠지? 그래서 1, 2번 하는 사람 3, 4번 듣는 사람 됐죠? 네. 그럼 5번 문장이 조금 중요한 게 만일 이게 이제 right인데 3번, 4번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렇게 듣지 않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작가는 주장하는 거지. 야 질문했을 때 모른다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냥 더 잘하려고 질문하는 거니까 잘 받아줘라고 주장해도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작가의 주장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전히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아예 뭐해라? 야 그러면 무시해. 알겠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공격적으로 나가도 또한 그 질문을 하는 게 가치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정작 누구에게 the person 질문을 하는 사람에겐 어떤 데미지도 없으니까 뭐해라? 용기를 내서 더더욱 질문을 해라. 됐죠? 뭐 뻔한 말이죠. 뭐 에세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 뭐 남들이 당신을 싫어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문제입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네. 1대1이면 뭐 그럴 수 있지. 1대1이면 진짜 누가 걔를 싫어해. 그러면 그건 걔 문제가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다수가 싫어한다면 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죠. 그치? 됐죠? 네. 됐지?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 질문을 해야 된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질문은 무조건 유용해. 하지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질문을 받는 사람도 둘 다 태도가 좋아야 훨씬 더 유용한데 만일 질문을 들을 ready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 즉 공격적인 사람의 질문은 ignore 무시해. 왜? 그래도 질문한 사람한테 아무런 데미지도 안 가. 왜? 이 사람만 그냥 정말 뭐기 때문에 바보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죠. 됐지?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중요하다는 것과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 무시해라. 왜? 어차피 걔는 별로야. 나한테 피해 안 와. 됐죠? 네. 그러므로 질문을 무궁무진하게 하세요. 라는 글입니다. 자, 다 있고요. 맨 뒤쪽에 좀 뒤쪽에 3페이지 피세요. 세 지문만 하고 쉴게. 세 지문만. 이거 쉬워. 앞에 1, 2, 3 엄청 쉬워. 10분이면 해. 이거 하나, 둘, 셋 지문하고 쉬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만 할게요. 네, 오늘 그러면 4-7까지만 하자. 그리고 총괄 보고 집에 갈게요. 알겠지? 뭐야 그 표정은? 그럼 나머지 질문은 저희 넘버 더 스타 할 때 같이 하는 그때 할게요. 8, 9, 10 세 지문은 너무 더 스타일 때 할게요. 그럼 오늘은 불카 시험 있죠? 네. 자, 봐. 빨리 할게. 야, 10분 만에 3분 컷. 하나도 안 어려워. 자, 봅시다. 자, 단어들이 약간 있어 보이는 단어 썼지만 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주제 갑니다. 5번 주제. 네. 자, 가장 생산적인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인간 역사상 세상을 바꿔왔다. 그리고 문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재창조되는데 도움이 됐다. 됐죠? 즉, 우리는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으며 우리가 재창조할 수 있다. 5번, 6번 픽스 고정된 게 아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체인지 변하거나 디벨롭 바꿀 수 있다가 주제. 됐죠? 뭔가 인간의 사회 그리고 문화라는 건 그냥 고정된 게 아니구나.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렇지? 요거는 스토라이트 그 3-5 이후부터 4-9까지 암기 대본 들고 다니면서 좀 외워요. 그 4-7까지 다음 네. 주 수요일까지 다 외우거든요.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워오세요. 네. 어쩌겠니? 니네가 이렇게 지문을 많이 나가는데. 학교가 이런 거야. 아니 나를 원망하지 마. 학교가 이런 거야. 원래 작년 기준으로 수특 3-3까지 나왔어. 1부터 3-3. 이번이 왜? 그럼 1부터 3-3이면 1 10지문, 2 10지문, 3-3이니까 23지문. 23지문에 모고 2지문. 그 다음에 교과서 하나. 이렇게 나왔어. 추가 지문 없고 소설 없었고.
시험 기간은 좀 짧아지고. 그게 그거 같아. 그러니까 니네 학교 이거 약간 이상해. 아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아 이게 쌤이 이렇게 대치동을 보니까 이게 나 처음에 몰랐는데. 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여고들이 그래. 공학은 안 그러거든. 근데 여고 중에서 경기여고 같이 공립은 안 그래. 근데 이 보통 사립들이 교재를 바꾸는데 교재를 1년에 교재를 하나 쓰는 학교도 있고 1년에 2번 쓰는 학교도 있어.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에 교재를 2번 쓴다는 거 그만큼 어쨌든 범위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 만약에 교육청 가이드라인상 무조건 1학기 때 교재 한 권 써야 되고 2학기 때 교재 한 권 써야 되다 뭐 이러면 뭐 모든 학교가 다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거든? 작년에는 너희는 교재 한 권 썼어 이거 1년 내내. 좀 밀착 관계가 있는 거. 그렇지. 스트라이트 영어 독해 이거 한 권 썼어. 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근- 수특 원도 1학기 때 수특 원도 다 안 끝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이 출판사랑 계약이 맺어 있었거든. 이 스트라이트 영어 독해랑. 그러니까 작년에 맺었으니까 올해 아마 이거 2년, 3년까지는 맺어. 그래서 보통 학교들이 부교재 한번 쓰기 시작하면 한 3년 동안은 똑같이 쓰는 거야. 매년 바꾸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됐겠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되는데 뭔가 뭐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그 앞에 라임도 뭔가 계약을 한 거지. 그러니까 라임이랑 자몽이랑 둘 다 계약하니까 일단 범위는 이거 책은 써야 되니까 1학기 때 라임 나가고 2학기 때 자몽 나가다 보니까 이제 너희가 실제 느끼는 체감의 범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추측이야. 또 집에 가서 이상한 얘기하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린 의리야 얘들아. 그래서 쌤이 매번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나중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돼서 무언가 뭐 좀 바꿔 시스템을. 알겠지? 숙명이 진짜 최고야 그런 면에서. 숙명은 부교재 3권 쓰거든. 3권 중에 한 권은 아예 나가지도 않아. 학교에서 한번 펴보지도 않았대. 근데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 안 가르치면 못 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안 가르치면 안 내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잖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립은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그래서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야 사립학교는.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재량으로 어디 가서 동네 백수 놀고 있는 사람 와가지고 너 여기 선생이라 이러면 돼. 자체 심사가 가능하거든 사립은. 왜냐면 공립은 교원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패스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알기로 사립학교는 임용고시 패스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뭐 그래. 너희들이 더 나중에 바꿔. 알겠지? 네. 너희들이 나중에 국회 나온다면 내가 한 표 뽑아줄게. 최소한 가족과 나의 4표 정도는 확보돼 있다. 그치? 어디 뭐 구청장 같은 거라도 나가면 세금 좀 깎아줘라 그러면. 세금에 허리가 휜다. 모범 납세자거든 나 진짜. 근데 좀 과할 때가 있어. 좀 과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쌤이 경제학과잖아. 이게 되게 쉽게 설명할게. 사람이 100만 원을 벌어, 1000만 원을 벌어, 1억을 벌어 한 달에. 그러면 3%를 뛴다고 했을 때 세금으로 얼마야? 3만 원이잖아. 그치? 얼마야? 30만 원이잖아. 그치? 얼마야? 300만 원이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수치로 보면 이게 경제 효용성의 원리라는 건데, 이런 수치로 보면 1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3만 원 내는 게 당연한 거고, 1억이나 버니까 300 정도 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사람은 소비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쓰게 돼 있어. 소비를. 그러니까 세금이란 거 소비하고도 물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번 사람이 10만 원만 써. 1000만 원 쓴 사람이 10만 원만 써. 1억 쓴 사람이 10만 원만 써. 아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렇지 않잖아. 그치? 효용성의 범위 안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 원 번 사람은 거의 한 몇백만 원 쓰고 1억 버는 사람은 몇천만 원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소비를 많이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에 뭐가 자기가 그걸 한 거야? 세금을 이미 낸 거잖아. 아니 그렇잖아. 소비를 했다라는 건 다 텍스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무시하고 그냥 이걸로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많죠. 아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야. 이건 공식적으로야 우리나라 이거 세금제도 문제 많아요. 왜냐면 이게 14년 전에 없어졌던 세금제도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거 아니다 라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거 아니다 라고 폐지됐던 제도를 우리나라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 아 또 이거 정치적인 발언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바꾸니까 그럼 뭐 이재명 라인인가요? 아니야. 그냥 알겠지? 뭐 그렇다. 됐죠? 아 무슨 옷도 못 입고 다니겠어. 아씨. 파란색 입고 오면 쌤 민주당이에요 이러고, 노란색 입고 오면 쌤 정의당이에요 이러고, 검은색 입고 다니. 빨간색 입고 오면 쌤 1번이에요 이러고 옷도 못 입고 다니겠어. 됐죠? 네. 자 봅시다. 자 우리의 아이디어는 이거 다야. 네 5번. 자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는 당연히 뭐 할 수도 있고 프리 할 수도 있고 뭐한가 리미트 제한될 수도 있다. 그렇지? 이 말은 다시 말해 프리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제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인지 변할 수가 있다. 즉 우리의 아이디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뭐도 바꿀 수 있다. 세상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네. 아 그래? 파리가 아니라 목이야? 얘 지금 집중을 못 하는구나. 얘가 지금 아 이거 해야 돼. 모기만 잡고 갈까요? 알았어 모기만 잡고 가자. 아씨.